자, 조직범죄 볼까요? 음, 이게 지금 카메라가 오토포커스 기능을 해놨더니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얼굴이 좀 검게 나오더라도 이해를 하고 봐주세요. 제가 좀 다가가면 환하게 보이고 좀 멀어지면 좀 어둡게 보이고 그러네요. 자, 조직범죄입니다. 뭐 조폭을 연상하면 됩니다. 조폭. 그런데 폭력만 쓰는 조폭이 아니라 조금 더 광범위하게 넓은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 불법 활동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그런데 이익을 추구하는데 거기다가 뭐예요? 위협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집단에 의한 범죄를 우리는 조직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미국에서는 형사사법기준 및 목표에 관한 국가자문위원회라는 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조직범죄는 강탈 행위에 관여하고, 강탈입니다. 적절한 경우에는 복잡하게 얽힌 금융 조작에도 개입함으로써 불법적 이익과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 형법을 위반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자, 우리 학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능적 관점에서 불법적, 합법적 활동에 같이 참여한다. 이 사람들이 반드시 불법적인 일만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합법적인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조직, 집단이 추구하는 이익, 협박과 위협과 무력을 사용하는 이익,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득과 권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구성원 상호 간에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는 위계적 근거다. 이렇게 위아래가 있다는 말이죠. 계층이 있다, 계급이 있다는 얘기예요. 계급이 있다. 자, 조직폭력 범죄의 경향을 볼까요? 조직폭력 범죄하고 조직범죄하고는 엄밀하게는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렇게 넓은 의미로는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조직폭력을 우리가 연상을 하잖아요. 전에는 조직폭력하면 폭력만 쓰는 그야말로 갱 수준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지금은 상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조직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십시오. 자, 대형화, 광역화되고 있고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고 국제적 협력 체제를 갖고 있다. 대칭은 뭡니까? 인터폴 기능 강화죠. 인터폴이 뭐예요? 국제 형사 기능을 말합니다. 강력한 법률적 제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나름대로 이 조직 폭력에 대한 또는 조직 범죄에 대한 법률들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뭐 조직 집단으로 이렇게 표명이 돼버리면 상당한 수준의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직폭력배가 발붙일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그것에 대한 선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범죄의 뿌리는 여전히 요사이 뭐 MG 뭐 조폭이라고 얘기 나오대요. 자, 혹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중에 뭐 조폭에 대한 어떤 뭐랄까 그 긍정적인 어떤 그러한 표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버리셔야 합니다. 조폭이 갖고 있는 어떠한 의리나 어떠한 뭐 서로를 뭐 상부상조하고 그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슈나이더가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특징을 이제 몇 사람이 얘기했는데요. 이건 좀 기억에 놓으셔야 해요. 슈나이더, 독일이죠. 불법적인 재화는 뭐 보통 재화는 뭐예요? 이제 마약을 얘기합니다. 용역, 성매매. 자, 재화와 용역이라고 이제 주로 쓰죠.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재화는 있는 물건을 말하고요. 용역은 서비스를 말합니다. 자, 국민의 수요 만족을 하는 이제 국민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이 이제 조직범죄의 특성이다 이 말이야. 불법적인 재화와 용역에 대한 국민의 수요. 자, 아니 돈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어때요? 성매매에 나서잖아요. 남자건 여자건. 자, 재화, 마약 힘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유통시키면서 이득을 국민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피해자나 신고자가 없다는 거야. 왜? 본인이 사서 쓰는 것이니까. 그래서 수사기관에 인지하지 못하는 완전히 미인지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적 암수범죄 그렇게 얘기했죠. 인지는 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것을
상대적 암수범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계속적인 범죄 행위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범죄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지휘부가 있고요. 자, 전문가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체포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엄격한 내부 규율을 갖고 있고 공무원을 매수하거나 또는 보복 살상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슈나이더 얘기입니다. 자, 대부분 이제 유사합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굳이 막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이 조직폭력배의 조직 범죄에 대한 특성을 명확히 정리해 놓으시라는 얘기야. 자, 위계적이다. 또 뭐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위계적이라는 거. 내부 규율이 있다는 거. 자, 미국 아까 봤죠. 형사사법 기준 및 목표에 관한 국가자문위원회. 불법적 수단에 의한 합법적 목표 추구. 자, 수단은 불법인데 합법적 목표 추구나 불법적 행동의 계획과 집행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공조를 요하는 음모적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권력과 신분의 확보도 동기 요인이 되지만 불법적 재화 용역의 독점을 통한 경제적 이득의 확보에 조직범죄의 주요 목적이 있다. 그랬어. 그러나 조직범죄의 활동이 불법적 용역의 제공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무슨 얘기예요? 합법적으로도 한다니까. 자, 위협, 폭력, 매수 등 약탈적 전술을 구성한다. 경험, 관습, 관행상 조직범죄는 조직 구성원, 관련자, 피해자 등에 대한 훈육과 통제가 매우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다. 자기들 내부에서 위계질서가 있다는 얘기죠. 자, 아바딘스키가 8가지 포괄적 특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번에 23년도 보직의 형사정책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뭐 어렵지는 않아요. 이 내용들을 보시면. 자, 정치적 목적이나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고 일부 정치적 참여는 자신들의 보호나 면책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비이념적이다 이 말이죠. 비이념적이다. 이념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치를 지향한다 이 말이야. 물론 조직폭력배들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가 양아치란 말을 싫어합니다. 너 양아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매우 분노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직범죄는 우리는 이념이 있다는 거야. 철학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념은 이제 비이념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정치적인 우리가 뭐 보수주의다, 진보주의다 이런 뭐 어떤 거대한 어떤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우 위계적이고 해칭적이다. 기억하시고요. 조직 구성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배타적이다. 당연하죠. 조직 활동이나 구성원의 참여가 거의 영구적일 정도로 영속적이다. 목표 달성을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조직은 불법적 폭력과 뇌물을 활용합니다. 전문성에 따라 또는 조직 내 위치에 따라 임무와 역할이 철저하게 분업화되고 전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문화되어 있다. 자,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폭력을 쓰거나 관료를 매수하는 등 방법으로 특정 지역이나 사업 분야를 독점한다.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이런 조직범죄의 유형을 띤 범죄가 많습니다. 자, 합법적 조직과 마찬가지로 조직의 규칙과 규정을 통해서 통제됩니다. 이게 뭐예요? 아바딘스키가 8가지 포괄적 특성을 얘기했어요. 이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제 범죄학 하신 분들은 특별히 더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스겔과 야블론스키가 나오는데, 하스겔과 야블론스키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 대기업이나 군대와 유사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통상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으로 위협한다는 것, 기업 운영, 인사관리, 정치인과 경찰과의 관계, 이익 배분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 비교적 형사처벌부터 면책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조직범죄의 특성입니다. 관련된 집단의 지도자끼리 상호 맞물려 있다는 것, 이러한 특성을 하스겔과 야블론스키가 얘기를 합니다. 자, 조직범죄 유형을 이렇게 이제 나눠봤어요. 알비니는 조직 형태와 구조에 따라서 조직범죄를 나눕니다. 정치 사회적 조직범죄, 집단 조직, 집단 내부 지향적, 신디케이트 범죄 이렇게 4가지로 나눠놨어요. 자, 정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테러나 급진적 사회운동을 펼치는 유형을 의미한다. 그랬고요. 자, 전통적인 게임과 같이 금전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약탈적 행동을 일삼는 유형이다. 집단 조직범죄. 조폭을 말하겠죠.
이 약탈은 뭐예요? 직접 뺏는 겁니다. 이 착취는 뭘까요? 착취는 간접적으로 빼앗는 거예요. 봉급을 줘야 할 봉급을 주지 않는다거나. 자, 내부 지향적 조직범죄 활동의 주된 목적이 구성원의 심리적 만족이 있어. 그래서 폭음을 내면서 무리를 지어서 질주하는 폭주족 있죠. 오토바이 소리 내면서 달려다니는 애들. 집단 내부 지향적 자기들끼리 만족감이에요. 와, 우리 대단하다 이런 얘기 아니? 심리적 만족. 자, 신디케이트 범죄는 무력이나 위협을 기반으로 불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대중의 수요가 많은 불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치 세력을 활용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유형의 조직범죄. 자, 뭐예요 이게? 대중의 수요가 많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성매매 서비스를 얘기하죠. 자, 무력이나 위협을 기반으로 불법 행위에 가담해서 대중의 수요가 많은 불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용역을 제공한다 이 말이죠. 자, 알바니스입니다. 알바를 하는 사람이네. 자, 고리 대금업이나 성매매업과 같은 불법적인 용역을 제공한다. 자, 용역은 서비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용역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자, 마약이나 작물과 같은 불법적 재화를 공급한다. 재화는 뭐라고? 물건이에요. 물건, 돈이에요. 자, 노조와 관련해서 이익을 갈취하고요. 오물수거나 자판기 사업 등 불법 인수와 강탈 등 합법적인 사업에도 침투를 합니다. 뭐 우리도 사실은 이게 많아. 보이지 않게. 자, 알바니스. 자, 모라시는 조직범죄가 합법적 사업이나 기업에 침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 모라시네. 전초 기지를 제공하는 불법적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업활동이다. 보호 비용을 요구하는 등 약탈적 착취를 하죠. 자, 우리 봐줄 테니까 돈 내놔라 이거죠.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서 전매나 카르텔을 형성하고요. 우리 이 지역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나머지는 네가 해라 이런 거죠. 공무원을 매수하거나 노조를 이용해서 불공정한 이점을 확보합니다. 주식 등의 합법적 장치에 의한 불법적 이용을 하죠. 이렇게 모라시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 조직범죄는 왜 일어나느냐는 얘기죠. 왜 일어날까? 외래적 음모 이론이 있고요. 내생설이 있습니다. 자, 정부 등 공식적 입장을 시각으로 조직범죄란 시칠리아 이탈리안의 산물로서 마피아에 의해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주장입니다. 외래적 음모 이론. 미국을 어떻게 하자? 망하게 해버리자 이런 얘기야. 망하게 해버리자. 내생설은 뭡니까? 블록이라는 사람은요. 조직범죄를 기존의 미국 체계를 반영하는 느슨하게 구조화된 사회체계로 설명하려 했다. 자, 이게 사회체계라는 얘기 아니? 조직범죄가 외래 음모설 또는 유입설이 아니라 내생설로 조직범죄를 설명하려 했다. 안에서 발생했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미국적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직범죄가 다른 나라부터 시칠리안 이탈리아 사람들의 산물로서 이 사람들로서 마피아로 인해서 마피아가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을 망하게 했다. 이렇게 망쳤다. 조직범죄가 활개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래적 유입설이고요. 내생설은 아니야. 우리 자체 내에서 시작된 거야. 라는 주장입니다.